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우선 속보부터 전하면요. 2025년 5월 11일 미국과 중국은 제네바에서 이틀간의 마라톤 무역 협상을 끝냈다고 하며 미국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히고 있고 미국 시간으로 장이 시작되는 월요일 세부 발표를 하겠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관세 완화와 글로벌 경제 안정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이 테슬라에게는 어떤 기회를 가져올지가 궁금하고 또 CNBC에서는 현재 테슬라가 위기라는 방송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며 이 테슬라의 문제와 또 AI의 미래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 감축을 목표로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또 중국은 125%의 보복 관세로 맞섰지만 이번 미국과 중국의 협상은 관세 완화와 공급망 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제네바에서 전격적인 무역 합의를 이루어내게 됐다면 앞으로 경제적 상황은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접 포스팅을 하면서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면서 발표 소식을 더 기대하게 만들고 있고 제네바에서 진행된 이번 협상은 무려 1조 2천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회담이었기 때문에 회담의 결과가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만 같습니다. 자, 만약 두 나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게 된다면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테슬라의 생산의 40%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미국 기업들에게는 중국 시장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고 관세 완화로 글로벌 공급망 역시 안정화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관계 개선은 AI 쪽에 더 큰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이 협상으로 인해 FSD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완화되게 된다면 중국 1억대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 딜을 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중국 시장과 또 AI 혁신을 가속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하지만 CNBC에서는 현재 테슬라가 큰 위기라면서 새로운 방송을 내보내고 있고 2025년 1분기 테슬라의 배송량은 13%나 하락했으며 이익 역시 71% 급감했다고 말하며 이 테슬라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와 브랜드 가치의 하락,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의 품질 문제까지 정말 테슬라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CNBC인데요. 정말 CNBC가 말하는 것처럼 테슬라의 미래가 암울한지 하나씩 정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된 이유를 CNBC는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자문과 또 공화당에 대한 기부로 테슬라의 팬들이 현재 떠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가 테슬라를 이탈하고 있다고 말하며 테슬라 차량에 대한 기물 파손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맞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정치는 개인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미디어에서 나서서 이를 더 크게 부각시키는 노력으로 인해 사건이 조금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아닐지가 궁금한데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브랜드 인식에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테슬라의 판매 중 약 35%의 40%가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유럽이 약 25%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미국 내에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진보층의 소비자 이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미국의 전기차 구매자 중 보수 및 중립층의 비율이 약 30에서 40%로 증가하며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자문은 자율주행 규제 완화로 이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CNBC가 지적하는 만큼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CNBC는 FSD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건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테슬라가 FSD 분야에서 업계 선두인 것은 현재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 달인 6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계획대로 성공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또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NBC는 현재 테슬라의 문제가 큰 문제라고 말을 하면서 단점을 크게 과장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기술과 개선으로 답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분히 기다려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월가에서는 AI에 대한 혁명이 현재 멈춰섰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월가의 예상과는 반대로 AI 발전이 이전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해 많은 사람을 놀라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댄 아이브스는 이렇게 월가와 반대의 주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AI 혁명에 대한 댄 아이브스의 생각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기술은 페라리를 타고 시속 160km로 달리고 있는데 규제는 옆 차선에서 시속 50km로 천천히 가고 있죠. 결국 중요한 건 자체 규제가 될 겁니다. 활용 사례는 이미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방송에서도 자주 다뤘었죠. 정부 규제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자체 규제로 갈 거예요. 올트먼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도 계속 들리랬지만 인수합병도 활발해질 겁니다. 이런 흐름을 규제가 막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워싱턴 DC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지금 백악관에서 영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논의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영국과의 무역 규모는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과 비교하면 작지만 이런 논의가 기술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의 더 큰 거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모두가 주목하는 건 결국 인도, 베트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입니다. 이번 주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고요. 영국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신호 정도로 보면 되겠지만 지금 기술 기업들의 관심은 온통 중국에 쏠려 있습니다. 영국도 나쁘진 않지만 결국 결정적인 건 아니죠. 확산 규제 중단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엔 긍정적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요, 방금 말씀하신 인수합병 얘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형 기술 기업들이 작은 회사나 신생 기업들을 인수하는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IBM 같은 기업들도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결국 시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겁니다. 이번 실적 시즌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건 AI 혁명입니다. 관세 따위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인수합병 흐름은 더 강해질 겁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에이전틱 AI로 부르죠. 기업에서 이런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 기술 덕분에 마진이 얼마나 올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시험은 언제쯤 올까요? 지금은 팔란티어가 대표적인 사례죠. 이미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용 사례를 보면 미국 내 상업 부문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1년 전에는 10개 정도였던 사례가 지금은 85개나 됩니다. 헬스케어, 금융, 정부, 소매업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어요. 이 방송에서 수년 동안 AI 혁명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AI의 대보라 부르기도 했고요. 이제는 그 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인터넷까지 AI 기술은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관세로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죠. 비용 압박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더 빠르게 효율성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AI 도입이 더 가속화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이 정말 중요했어요. 기업들의 지출을 보면 알 수 있죠. 지출은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댄 아이브스는 현재 AI가 100마일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페라리라고 말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AI에 대한 규정은 너무 느린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고 말하며 AI의 혁명을 관세나 규제로 절대 멈출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제4의 산업혁명인 AI 혁명이 이 관세로 인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기업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지출을 2%에서 15%로 늘리고 있고, 또 인공지능의 사용 사례 역시 10개에서 85개로 폭증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AI를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의 AI에 대한 기대가 꿈이 아닌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고, 테슬라 역시 현실 AI 혁명의 중심에 서 있으며,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를 1조 달러의 현실 AI 기업으로 평가하면서 FSD와 로보택시인 테슬라의 현실 AI가 앞으로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면 미중 무역 협상과 AI의 혁명으로 인해 테슬라의 미래는 더 밝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NBC의 위기로는 단기적인 시각일 뿐,
테슬라는 앞으로 중국 시장의 반등과 AI로 그 위기를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본질적으로 환경과 기술 중심의 목표를 추구하는 테슬라이며 정치적 이슈와는 상당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좀 시간이 지나면 테슬라의 미션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라는 이런 본질적인 미션에 다시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환경과 기술 중심의 목표를 추구하는 테슬라가 다시 전면에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국 상하이에서 촬영된 최신 FSD 영상은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버스와 뒤엉킨 복잡한 도로 속에서도 테슬라의 FSD는 능숙하게 주행을 하면서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은 2025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로보택시의 런칭의 그 성공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자주 언급하고 있듯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이미 도로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사용했을 경우 사고율은 0.4%에서 1.5%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일반 차량보다 최대 10배 더 안전한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특히 LA공항의 인근 복잡한 도로에서도 FSD는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요. 이런 성과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의 유료 서비스의 시작에 그 성공의 가능성을 점점 더 높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자문 역할을 맡으면서 도시부서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논란을 만들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현실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테슬라의 기술적 준비는 이미 끝났으며 남은 건 제도적 뒷받침이기 때문에 현재 일론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정치적 논란과 시장의 도전이 계속되더라도 테슬라는 기술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미션을 향해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의 과거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향한 그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머지않아 로보택시가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고 옵티머스 로봇이 가정과 일터에서 활약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보여주는 진짜 미래라고 생각하고요. 그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 다음 달 6월 로보택시의 이벤트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